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드디어 어제 뉴스에 나오던데 캐피탈이랑 카드 연체 만화 대란온다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드디어 나오는구나. 근데 뉴스에 나올 때 되면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늦은 거라고. 뉴스는요,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뉴스에서 다룰 정도면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뉴스는요 이미 사태가 벌어질 대로 벌어진 것을 확인체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뉴스는 정보성이 없어요. 이미 망가지고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망가지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갈 때까지 갔다는 거, 뉴스에 다룰 정도면. 뉴스를 보고 대비해야겠다, 그거는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고, 뉴스를 보고 이게 나왔으면 아마 이런 생각 가져야 됩니다. 아, 터지겠구나, 조만간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생각 가져야 됩니다. 사실 이런 저짐은 예전부터 보였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쉽게 받고 할부 구매도 쉽게 하고,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거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살고, 미래보다 현재에 충실하고, 건실한 삶보다는 쾌락에 빠져있는 삶, 이런저런 대출받는 분들 많아지다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건데, 뉴스에 나온다는 건 조만간 이게 분명히 터진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각종 캐피탈이나 뭐 대출, 카드 빚은 쌓일 대로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써놓고 못 갚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못 갚는 분들 아마 젊은 층이 많을 겁니다. 나이 든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 월쟁이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카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 왜냐, 자신이 젊었을 때 이미 신용카드로 나락간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역은 돼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젊은 사람들 대출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돈을 안 모으고 이 대출에 쉽게 발을 담궜습니다. 문제는 이걸 못 갚는다는 거예요. 못 갚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뭐 카드로 마통, 리볼빙, 캐피탈, 비상금 대출, 신용 대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못 갚아요. 못 갚는데 거기다가 갚아야겠다는 의지도 없어요. 근데 점점 빚은 쌓여갑니다. 이자가 있으니까. 점점 못 갚을수록 그 사람한테 미래는 없는 거죠. 어떤 빚이든 간에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못 갚았을 경우 굉장히 매운맛을 치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빚을 진 사람이 잘 살았던 역사가 없습니다. 대부분 빚 때문에 망가진 겁니다. 경제 위기가 간 대부분 빚입니다. 빚만 없으면 넘어갑니다. 어떤 경제 위기든 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IMF, 그리고 카드 대란,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앞으로 올 경제 위기. 이 4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빚입니다. 빚. IMF는 기업빚, 그리고 카드 대란은 카드빚, 리먼 브라더스는 이제 주택, 그리고 지금 올 거는 여러 가지 복합된 거죠. 맞죠? 여러 가지가. 지금 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은 다 있어요. 뭐 자동차 대출, 뭐 주담대, 신용대출 다 있어. 대출이라는 적힌 거 다 있어요.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출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전보다 더 심각하다니까. 어떻게 보면 IMF 때는 개인 빚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대란 때는 카드비만 많았을 뿐 다른 대출이 맞지는 않았어. 그 리만 브라더스 때는 이제 집에 대출이 좀 많았고, 근데 지금은 다 있어요. 종합 선물 세트에 이게. 예. 그러니까 모든 대출이 다 묶여져 있어요. 아, 생각해봐. 지금 사람들이 대출이란 이름에 대출을 안 받는 게 뭐가 있는지. 근데 지금 대출 받는 모든 것들이 다 쌓이고 있거든요.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럼 이거 언젠가 터지겠죠. 함께 봉착하게 되면.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 지금 빚진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극복 못하죠 이게. 너무 사람들이 좀 빚을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안일하게. 너도 나도 빚지니까 빚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했습니다. 항상 빚은 어떤 식으로 받았든 간에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데 빚진 거면 생각하고 갚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게. 이미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집안 해체되고 인생 나락가고 청춘 없어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왜 사람들은 지난날을 안 볼까요? 지난날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빚 안 지고 열심히 살았으면 위기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위기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위기도 대출 안 받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헛돈 안 쓰면 웬만큼 인플레이션 크게 발생하지 않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빚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빚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빚. 모든 빚이라는 걸 다 나쁘다 볼 수 없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뭐냐면 자기 능력치도 생각 안 하고 무분별하게 대출 받아서 자꾸 덩치를 키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 빚의 덩치를. 근데 문제는 너무 커져가지고 본인들이 이거를 감당할 수 없어. 어깨에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다 자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빚이 무서운 겁니다. 빚은 덩치를 키우면 무서운 거예요. 빚은 정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한도로만 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빚졌으면 갚아야죠. 왜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는 갚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갚지 못할 빚이면 애초에 받으면 안 돼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에서 집 샀다고 자랑했던 사람들 모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약속도 안 잡습니다. 왜냐? 빚 갚느라 지금 죽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빚을 갚아도 결국 손해나는 겁니다. 은행, 건축업자, 부동산 업자들만 잔치했습니다. 부동산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분도 있었죠. 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이때 집 샀다고 막 자랑했던 거. 집을 산 게 아니죠. 대출 잔뜩 끼고 산 거잖아. 사실 집을 샀다고 말하기도 민망한 게 뭐냐면 내 지분보다 대출 지분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6억짜리 집이면 내 지분 한 2억이고 나머지 4억은 빚이잖아요. 이때 한창 사람들이 아파트에 미쳐있었죠. 아파트. 거의 뭐 아파트 광신도였습니다. 이때 그런 어떤 마인드가 좀 사람들한테 딱 꽂혔냐 하면, 이때 집 못 사면 도저히 못 산다. 그래서 어떻게든 빚을 내가지고 본인이 만약 대출 안 나오면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라도, 아니면 부모님 명의 대출을 받아서라도 살아. 대출은 최대한 많이 내는 게 좋다. 대출 내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분 많았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딱 3년 전에, 3년 4년 전에. 그래가지고 집 안 사는 사람은 한심하게 봤습니다. 이때 너 뭐하냐, 집 안 사고. 아니 나는 그렇게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사고 싶지 않아.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대한민국. 아니 이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기 말이 돼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 한심하게 봤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한 힘들게 사는 거야. 너 나중에 후회한다 집 안 사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무리하게 집 산 사람들 후회하지 않았나? 지금도 후회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괜히 막 주변 사람 막 끌어들이겠습니다. 넌 뭐 하냐고. 야, 앞으로 집값 계속 올라가니까 앞으로 부동산은 무조건 상승장이야.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 지금 못 사면 영영 못 사. 야 지금 10억이잖아. 나중에 그냥 15억 된다? 근데 정말 15억 됐을까요? 지금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그때 집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때 무턱대고 대출받고 무리하게 집을 구입한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이 가장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변동금이라서 지금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감당하기. 사람들이 최악을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최상을 생각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 투자를. 그러니까 그게 투자를 모르는 거예요. 투자가 어떻게 잘 되기만 합니까? 어떻게? 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 골로 가잖아요. 뒤가 없잖아요. 일반 서민들. 맞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반 서민들은 마음 끝입니다. 뒤가 없어요. 패자부활전 없습니다. 그 투자가 어떻게 올라가기만 할까요? 그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에 수많은 투자 중에 올라가기만 투자는 어디 있을까? 올라갈 수 있지. 오르막이 있어 내리막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말도 안 돼 올라가서 말도 안 내려가야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이제 집을 무리하게 사시는 분들이 버티기 힘들다는 거야. 점점 더 버티기 힘들겠지. 왜냐?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버는 건 뻔한 데 있잖아요. 나가는 건 많잖아요. 나가는 건. 지금 물가가 점점 오르고 있잖아요. 금리도 조금씩 오르잖아요. 금리가 한 0.2, 3% 몰라도 영끌하시는 분들 그냥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워낙에 대출금이 세기 때문에. 만약에 뭐 대출 금리가 막 4.5인데 5% 가버려. 0.5 올라도 수입이 탁탁 막힙니다 이게. 애초에 그 대출금을 다 갚을 생각으로 본인이 이래서 갚을 생각으로 집을 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기회 될 때 팔아가지고 차익 남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이게 생각보다. 아무튼 여러분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인 욕심 부릴 수 있는데 욕심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욕심 부리셔야 되고 그 이상 욕심 부리면 안 돼. 여러분 과유불급 명심하시죠. 과유불급. 욕심이 강하면 골로 갑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과한 빚진 것 때문에 좀 힘들게 사신 분도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